한 분만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계시죠? 네, 확인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시간 전에요. 핵심 특허 어떻게 뽑으면 좋을지 크게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내가 특허 출원할 때 방해가 될 만한 선행문헌으로서의 핵심 특허, 그리고 발명을 실시할 때 다른 사람의 특허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 핵심 특허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내 발명에 대해서 등록 가능성을 저지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침해 이슈가 있을 것 같은 특허 말고도요. 우리가 앞으로 R&D 전략으로 제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기술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허들을 핵심 특허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고, 이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들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핵심 특허를 발굴하면 좋을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성 분석한다라고 하면 요지 리스트도 작성하고 특허들 사이에 기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 기술 흐름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 예측하는 정보를 기술 흐름도 분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시간 가장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소개해드린 게 매트릭스 분석. 주로 OS 매트릭스,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해결했는지 매칭해서 공백 부분은 어디이고 우리가 장벽으로 가질 수 있는 기술 분야는 어디인지 도출할 수 있는 게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선택하신 거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는 발명사업화 부분 한 팀, 그리고 세 팀이 특허 전략 부분이었어요. 특허 전략 부분, 발명사업화 팀 모두 정성 분석의 내용 다 중요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정량 분석, 아니, 그 특허 전략 선택하신 분들, 요 분들은요, 요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핵심 특허로 도출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요지 리스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정한 곳에서는 아예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흐름도 작성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문제 몇 번이다 이렇게 매칭하지는 않았는데 특정될까 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본인들이 선택하신 문제 자세히 읽어보면요. 기술 흐름도 및 그 기술의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하라 라는 아예 구체적인 문제 조항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요거 필수적으로 기술 흐름도 분석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음, 공백 기술을 파악하라, 특허 전략 제시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해보실 수 있는 분석, 매트릭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문제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 흐름도 나왔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백 기술이나 아니면은 특허 전략을 제시하라 라고 하면 매트릭스 분석을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명 사업화나 전략 부분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잠시만요. 요거 신규 특허로 등록할 때 차별화 전략 세워라. 신규 특허 등록할 때 차별화 전략 세워라. 뭐 아니면은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라. 라는 문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핵심 특허를 어떻게 뽑으셔야 되냐? 여기 기준이 들어가 있겠죠? 아이고, 여기요. 신규성, 진보성 판단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라. 아니면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면 선행문헌이 될 만한 특허권, 제가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 특허들이 핵심 특허가 될 거고요. 아니면 문제 안에 내 특허 관련해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라.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요거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 같이 매칭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성 분석의 예시의 시작은 우리 교재에는 핵심 특허 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요지 리스트 안에 들어갈 권리 범위 분석 어떻게 하는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요게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뒤로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발전도 분석부터. 요거 아까 문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 발전도 분석이다라고 하면요. 핵심 특허 뽑으신 거를 시계열적으로 주로는 출원일 기준으로 펼쳐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출원일 흐름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변화의 끝에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도 분석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핵심 특허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마다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기술 발전도를 그리실 때 출원인별로 묶어서 연도별 특허 출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기술 분야별로 묶어서 시계열적으로 펼쳐놓는다거나 아니면 인용 피인용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펼쳐놓아서 특허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당연히 보실 수 있을 거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다. 이전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특허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더라. 이 부분은 빠져있더라.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고 나면 앞으로 개발 방향 또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갖는 당위성을 답안지에 적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예시로 몇 개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쭉 연도가 나오죠? 출원 연도 기준이 될 거고요. 기술 분류별로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기술 분류, 우리 테크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분류가 언제, 뭐가 먼저 시작된 기술인지, 현재에는 어떤 기술들이 주로 출원되어 있는지,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연구가 비는 공간, 연구의 시작은 빨랐으나 뒤쪽으로 최근에는 연구가 되지 않은 곳들, 이런 데를 공백 기술 또는 특정하게 분석한 이유를 추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렇게 기술별로 연도별 특허 출원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특정한 출원인이 갖고 있는 특허가요, 연도별로 어떤 인용관계가 있었는지 이 특허를 기준으로 그 뒤로 어떤 특허들이 출원되었고 출원 국가는 언제인지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인용관계도 함께 기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건은요, 출원인별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시계열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서는 어느 출원인이 먼저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쭉 이어져서 어떤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주요 출원인별로 지금 경합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어디인지도 이 안에서, 그래프 안에서 설명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도별, 출원인 또는 기술 분류별 기준을 가지고 그래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림들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가 출원인이나 기술 분류가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출원인이 동일한 특허 또는 기술 분류로 동일한 분류가 부여되어 있는 특허들이 연도별로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를 나열한 겁니다. 보시면 주요 국가에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언제 출원되어 있는지, 발명의 명칭은 무엇인지, 대표 도면. 이런 정보들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특허의 기술 흐름도 작성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것도 예전에는 다 PPT 파일이나 또는 엑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윈텔립스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자동으로 기술 흐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마이폴더 안에다가 저장해서 데이터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윙텔립스 리포트 기능을 이 마이폴더랑 연결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마이폴더 안에서 여러분들이 출원인별로 묶었다. 또는 기술 분류별로 기술 흐름도 기술 발전도를 그릴 마이폴더 따로 지정합니다. 아니면 따로 표시해 둡니다. 따로 표시하셔서 그리실 특허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폴더 하나를 아예 기술 발전도 그릴 용도로 폴더를 만드셨다. 그 안에 있는 특허들은 모두 다 기술 발전도에 들어갈 특허들이다 라고 하면 최대 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건도 섞여 있다 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당장 기술 발전도 그릴 만한 특허들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 체크는 여기서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선택할 거다 하면 최대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부 건을 선택해서 기술 발전도 그릴 거다 하면 각 건의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리포트 기능 눌러줍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이렇게 기술 발전도를 그릴 수 있는 페이지가 새로 뜨는데요. 이 새로 뜨는 페이지에 정렬 방식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출원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들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정렬 번호 필요하시다면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정렬, 문헌 번호 필수, 일자, 출원인의 명칭, 발명의 명칭, IPC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술 분류 사용자 태그를 해서 기술 분류했다. 기술 태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도면. 요 안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연도별로 특허들이 정렬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안에 세부 내용들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정, 사이즈, 크기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다시 손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안에서 자동으로 작성하시고 세부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PPT 파일이나 엑셀 파일 안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 발전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만 정한 다음에 특허 건들 하나의 폴더로 담아 놓는다. 그 다음에 리포트 기능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발전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발전도도 아까 기준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런 거 출원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기술 분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용 정보를 활용해서도 기술 흐름을, 기술 발전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오전 시간에도 인용, 이런 단어 나왔었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인용도 분석, 인용, 피인용 관계 분석, 요거 나오는데요. 요거는 기술 분류도, 기술 발전도로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주요 특허, 핵심 특허로 뽑을 때에도 요 인용, 피인용 관계들을 고려해서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 핵심 특허를 뽑을 때도 활용하시고 아니면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았다면 핵심 특허를 분석할 때에도 인용, 피인용 관계를 분석해서 인용 맵 또는 기술 발전도로 그려보실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예시로는 하나의 핵심 특허 기준으로 이 특허가 참고했던, 특허 출원할 때 참고했던 백워드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출원인들이 누구이고 이 출원인들이 갖고 있는 특허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내 특허, 이 핵심 특허를 기준으로 내 뒤로 나를 피인용하고 있는 사람들, 주요 출원인들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갖는 특허 번호는 몇 번인지 요런 맵을 그려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까 표를 백워드, 포워드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를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나를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몇 건인지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나를 인용하고 있는 주요 출연인들의 정보 강조해서 보여주면 특허 인용 관계가 기업 간의 관계로도 주로 어떤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어디서 얻느냐라고 하면요. 다시 윈텔립스로 한번 가볼게요. 윈텔립스에서 인용 정보는 주로 미국의 등록 특허 가지고 검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특허 하나 예시로 찾아볼게요. 임의로 한 건 미국 특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등록 특허다 또는 미국 등록 특허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허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상세 보기 문헌 전체 이 페이지에서요. 화면의 오른쪽 보시면 지금 문헌 전체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리모컨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용, 피인용 여기 있습니다. 인용 보이시나요? 인용, 피인용. 여기로 인용 누르시면 바로 관련된 정보로 들어가는데 이 미국 특허는요. 총 26건의 인용, 피인용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해당되는 건들이 리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죠. 우리 인용 맵을 그리든 아니면은 인용 정보를 가지고 기술 발전도를 그리든 이 리스트 꼭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건데요. 우선 전체 26건의 인용, 피인용 특허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21건은 내가 인용했던 거 그리고 나를 인용하고 있는 피인용 특허는 총 9건입니다. 이 정보는요. 아래 리스트에 이렇게 보입니다. deps라고 해서 B1이면 백워드, 인용 문헌이 되겠고요. F1이다 하면 네, 포워드, 나를 인용하고 있는 피인용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 인용하기도 했고요. 나를 피인용하기도 한 곳에서 발견 다 됐습니다. 이렇게 B1, F1 내가 인용하기도 하고 나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디서 인용했느냐? 출원서에 인용했다. 또는 이렇게 B1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용한 문헌, 백워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가 출원서에 내가 인용했다고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백워드인데 내가 인용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심사관이 인용한 정보입니다. 백워드 인용 문헌이긴 한데요. 내가 출원서에다가 직접 나 이 특허 인용했습니다 라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내 특허를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등록을 줄지 안 줄지 심사하면서 인용했던 선행 문헌이 백워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포워드에도 동일한 조건이 들어갔을 수 있겠죠?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보면 포워드에 해당되는 값도 출원서 자체에다가 내 특허 인용했다라고 보고한 출원서 인용도 있고요. 아니면 심사관이 인용한 포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에 해당되는 특허를 심사할 때 내가 선행문헌으로 나온 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느 단계에서 활용한 정보인지 인용 참증 단계는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리스트만 보고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인용 분석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앞서서는 인용이 총 몇 건이었는지 포워드가 몇 건이었는지 숫자로 보여주고 리스트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비주얼 모드로 이렇게 이미지로도 보여줍니다. 루트, 얘가 기본이 되는 내가 찾고 싶은 핵심 특허 정보가 될 거고요. 내 거 앞에 있는 B1에 해당되는 이 특허들, 백워드, 내 뒤로 있는 특허들, 포워드가 될 겁니다. 요거 특허 인용 맵, 우리 인용 맵 여기서 봤던 거랑 유사하죠?
이런 형태랑 유사한 거 이미지로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모드에서 하이라이트 기능 사용하시면요. 국가별로 색깔이 달리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으로 어느 국가의 특허를 인용했는지, 나를 피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 이미지 줄여서 이미지 저장, 전체 화면 할지 현재 화면을 할지 저장해서 보고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뎁스 첫 번째로 내가 인용한 문헌, 나를 첫 번째로 피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이라면 이거 연도별로 바꾸시면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이 특허 출원일 이전에 내가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은 언제 출원된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 뒤로 언제 출원된 것들이 나를 피인용하고 있는지도 연도별로 나열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저장하실 수 있겠죠.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비주얼 모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모드도 봅니다. 텍스트 모드를 보면요. 내가 인용하고 있는 요 문서들, 주요 출원인이 누구인지, 이 주요 출원인별로 백워드 몇 건의 특허가 해당되고 포워드 몇 건의 특허가 해당되는지 각각의 건들이 표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지금 기준은 제가 미국 해군이 출원한 특허를 기준으로 검색을 했었네요. 미국 해군이요. 본인이 이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6건의 유사한 기술 분야가 담겨있는 특허 출원한 경험이 있고 이럴 때 백워드 인용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당연히 미국 해군의 출원인 기준으로 이전에 출원되어 있던 기술의 발명의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내 특허 기준 이후로 계속 연구 개발해서 6건의 특허 더 출원한 거죠. 요 리스트 클릭하시면 내 뒤로 출원했던 미국 해군이 출원했던 특허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도별로 출원일 기준으로 기술 발전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도 출원인 기준으로도 발전도 그릴 수 있고요. 나와 유사한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한 출원인들 보시면 소니그룹도 있고 GM, 캐논 이런 사람들이 나와 유사한 기술 분야의 특허들을 갖고 백워드나 포워드로 활용되었던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출원인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나의 경쟁사가 될 거고요. 이 경쟁사의 정보도 정성 분석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핵심 특허로 도출한 번호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번호 검색을 통해서 특정한 건의 인용, 피인용 분석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테마 분석에 인용 분석.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 특허가 어느 국가의 특허인지 선택하시고 번호, 출원 번호인지 등록 번호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번호 정보 가지고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바로 이런 화면 이동합니다. 인용 분석 자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용, 피인용 관계의 맵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기술 발전도를 그려보실 수 있다.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기술 발전도에 이어서 인용, 피인용까지 쭉 연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술 발전도를 그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인용, 피인용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기술 발전도랑 인용, 피인용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텔립스를 사용한다. 윈텔립스에서 테마 분석에 인용 분석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번호 검색해서 특정한 한 건의 번호 가지고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인용, 피인용 관계의 특허들을 확인한다. 인용 분석 여기로도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인용 분석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 분석한 요건 다 가지고 기술 발전도 그리겠다라고 하면요. 전체 선택해줬죠, 저 지금. 전체 선택해준 거 마이 폴더에 담습니다. 마이 폴더에 담고 예를 들어 담았다 치고 제가 예를 들어서요. 남아있는 특허 여기 17건 모두 다 포함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기술 발전도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최대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리포트 기능 올려보시면요. 마우스 위로 올리시면 기술 발전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에서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 연도가요. 출원일 기준입니다. 우선권 주장하거나 출원일 기준. 나는 특이하게 등록일이나 공개일로 하겠다 하실 수는 있는데 선택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선권 주장일이거나 출원일일 때 요거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 문헌번호보다는 난 출원번호 기재하겠다. 일자, 출원인 명칭, 발명의 명칭, 대표도면 난 여기에 IPC 분류 코드까지 넣을래요. 사용자 태그 정보도 함께 넣을래요. 요거 선택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발전도 리포트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시 교재로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분석, OS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매칭하셔야 됩니다. 핵심 특허로 뽑으신 거 또는 주요 출원인의 특허들 대상으로 X축과 Y축의 분석 항목을 나열하고 요거에 교차되는 특정한 칸에다가 몇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는지 아니면 한 건의 특허더라면 이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번호 정보를 표기하는 게 OS 매트릭스의 기본 분석 방법입니다. 주로는 뭐 이렇게 많이들 하죠. OS 매트릭스, 오브젝트 앤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주로 이겁니다. 해결 과제가 X축.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종래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가 X축으로 들어갈 거고요. Y축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기술적인 특징들이 쭉 나열될 겁니다. 또는 구조적인 관점을 X축에다가 이 구조가 갖는 기능들을 Y축에다가 표기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특허와 다른 성분 X축, 효과 Y축. 이렇게 나누어서 OS 매트릭스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X축, 기존의 전기, 이거 뭔가요? 2차 전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구성들입니다. 양극, 음극, 그 사이의 전해질, 이거를 패키징 했을 때 기타 기능들, 2차 전지가 갖는 구성들을 쭉 넣고요. 얘네들 무슨 효과를 갖기 위해서 변경했는지, 어디를 변경했는지를, 목적을 이렇게 Y축으로 넣어줍니다. 비용 절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사이클 특성을 좋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구성들을 변경했는지, 기술적 특징들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요, 공기 담체 변경한 내용이 2건의 특허가 있었고요. 촉매를 바꾼 게 3건. 촉매 제조하는 방법의 특징을 갖는 특허가 1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칭하는 겁니다. 정말 한 건 한 건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정보겠죠. 뭐를 기술과 관련된 특징들을 어떻게 바꾸고 왜 바꿨는지를 매칭해서 바꿔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OS 매트릭스를 다 분석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말들 이런 겁니다. 주로 에너지 효율이나 용량, 충방전과 관련된 기술 목적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요것들이 주요 연구 분야였다. 이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의 구성이나 구조를 바꾸는 게 주로 많이 출원됐다.
우리도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권리 확보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출원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출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고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될 만큼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백 기술 찾아서 아무도 출원하지 않은 이 분야를 찾아서 에너지 효율, 양극을 변경해서는 잘 권리화 만들기, 내 권리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출원된 건이 많으니까 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음극이나 패키징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서 우리 특수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자. 이렇게 분석의 흐름이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OS 매트릭스는 한 건 한 건 핵심 특허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 안에서 특정한 공백 기술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주요 핵심 기술을 찾는다. 두 개를 다 사실 어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논리가 구조가 잘 안 맞죠. 얘는 여기가 너무 포화된 상태니까 우린 공백 기술을 찾자였고요. 여기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기엔 여기는 뭔가 연구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강조한 게 될 테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분야의 답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우리는 핵심 특허, 핵심 연구 개발하는 분야를 타겟으로 할 건지 공백 기술을 타겟으로 할 건지 정해서 분석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 주로는 공백 기술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안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공백 기술을 제시하다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적어주셔야겠죠. 다시 한번 혹시나 싶어서 체크해 볼게요. 지금 선택해 주신 문제 안에서는 특별히 OS 매트릭스를 제시하라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만 공백 기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유력할지 우리는 어디를 타겟으로 R&D를 제시할 건지 이런 정보가 뒤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매트릭스 분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 남았죠? 정성 분석의 예시로 요지 리스트 가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잠시만. 요지 리스트 작성하는 거. 여기로 갈게요. 핵심 특허를 뽑으셨으면요. 기술 발전도도 OS 매트릭스도 다 좋은데 이건 필수적으로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요지 리스트. 우선 이 요지 리스트는 우리가 어떤 특허를 핵심 특허로 뽑았는지 우선 리스트부터 제공할 겁니다. 이 리스트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특허, 핵심 특허로 뽑은 특허의 출원국은 어디인지 국가, 특허 번호, 출원 번호로 일치시키시거나 아니면 공개 번호나 등록 번호로 일치시켜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출원 번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떤 거는 등록된 특허이고 어떤 거는 공개된 특허이다 하면 등록된 특허는 등록 번호 기준, 공개된 특허는 공개 번호 기준,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거 출원 번호입니다. 그렇죠? 출원 번호 특정해 주시거나 하나로 나는 등록 특허만 뽑았기 때문에 출원번호 필요 없어요. 등록번호만 써도 됩니다. 라고 하실 땐 등록번호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 특허로 뽑은 주요 특허들의 출원인들, 발명의 명칭, 이 특허들이 내가 찾은, 내가 기술 분류한 그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술 틀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특허인지를 세부 기술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우선 내가 핵심 특허 몇 건을 뽑았고 이 특허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특허의 서지사항과 청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토한 내용, 의견을 함께 적어주시는 요 형태가 일반적인 요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핵심 특허 뽑으셔서 리스트로 작성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요지 리스트에도
요런 사항들, 출원 국가가 어디인지, 이거 기술 테크트리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출원 번호, 특허 번호, 뭐 패밀리 특허 어디 몇 건이 있는지, 출원인은 누군지, 요런 정보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특허 명세서 안에서, 공보 안에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내용 다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또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뽑으신 이 핵심 특허 윈텔립스로 들어가시면요. 마이폴더 안에 또 넣어놨겠죠. 핵심 특허로 뽑은 특허들 최대권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리포트 기능 요지 리스트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거 워드 파일로 받을 건지 PPT 파일로 받을 건지 선택만 해주시면 주요 내용들 선택해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 자동으로 윈텔립스 사용해서 내용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중요한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 뭘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뭐 때문에 얘가 핵심 특허인지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겠죠. 기술 의견. 여기에서는요.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야 하는 말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IP R&D, 우리가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면 검토하신 내용 안에 여기에는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참고하라고 핵심 특허로 도출했다. 만약에 이거 선행기술 내가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때 선행문헌으로서 내 특허 저지할 수 있는 특허라면 이 특허 어느 기술 분야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술과 유사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문헌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특허인지 핵심 특허로 왜 도출되었는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아까 침해 가능성 있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도 종합 의견에는 얘가 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쵸?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다 거의 분석하실 때는요. 권리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도출이 됩니다. 선별된 핵심 특허에 권리 분석하면서 이 특허가 나의 권리 범위랑 어떻게 일치되는지 또는 내 제품이나 앞으로 상품화할 기술에 대해서 침해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를 권리 분석하면서 얻으실 겁니다. 이 권리 분석은요, 명세서 그 특허 공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한정해서 청구 범위, 청구항에 한정해서 볼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청구항을 보고 권리 분석할 거다. 그 권리 분석한 내용을 각각의 핵심 특허 검토 의견으로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려면 청구항이 무엇인지, 이 청구항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어떤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길래 우리는 이걸 분석한다라고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청구항이 어디 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시 윈텔립스로 넘어와서요. 구체적인 한 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가 한 건에 대해서 상세 내용 보기 위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문헌 전체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상 발생했던 다양한 번호 정보, 일자 정보, 날짜 정보, 인명 정보, 누가 출원인이고 누가 현재 권리자이고 누가 발명했는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뭐 기술의 요약 정보, 도면 정보, 대표 청구항 정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지사 여기를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한다고 했던 청구항 두 번째 탭에 있습니다. 그 뒤로는 발명의 설명이 있죠. 이거 모두 다 모든 특허, 어느 국가의 특허든 문헌 전체 청구항 발명의 설명으로 이렇게 탭이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윈텔립스 안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청구항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 각각 안 열어보고 나는 원본 다운로드 받은 거 있어요 라고 하시면 특허 원본에는요. 첫 번째 문헌 전체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있고 서지사항 뒤쪽으로 명세에서 들어가 있는 이 페이지, 두 번째나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요. 시작이 청구 범위,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는 이 청구항을 분석할 겁니다. 대부분 청구항이 하나만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특허의 경우에는 21항까지 있죠? 21개의 특허 청구항을 모두 다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중요한 분석이다 하면 독립청구항 기준으로 2개나 3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절차상 정성 분석하기 위해서 시행했다라고 하면 청구항 1항을 기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기술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상에 어떤 내용을 활용하실지에 따라서 모든 청구항을 분석하실 수도 아니면 일부 청구항만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판단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청구항을 분석할 거고요. 이 청구항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청구항이 21개인데요. 그 중에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항은요, 대부분은 청구항 1항 말합니다. 그리고 종속항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누가 봐도 종속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구항 1항에서는요, 지금 청구항 1항에서는 그냥 바로 기술의 특징이 바로 나와요. 이 특허에서는 뭐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리튬 전이금속 복합 산화물에 대한 양극 활물질 특징을 보여주는 청구항 1항 내용이 바로 나오고요. 2항에는 시작할 때 제1항에 있어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항 볼까요? 3항 볼까요? 얘도 기술의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 제1항에 있어서라고 1항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종속되어 있는 곳이 1항이다. 라고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제1항에 있어서 제3항에 있어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밝히지 않고 바로 기술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독립항, 그리고 종속항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밝힌다. 이렇게 청구항이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기재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당연히 독립항은요, 독립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쵸? 근데 아무하고도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나 혼자 독립적인 거니까 독립항은 청구항 1항은 얘만 가지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특정한 화학식 구조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으면요.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거 안에서 특징을 다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독립항이니까 얘만 생각하는 거고요. 종속항을 분석하실 때에는요. 얘 1항에 있어서라고 내가 종속되어 있는 부분 밝히고 있죠. 그래서요. 얘를 해석하실 때는 꼭 얘가 인용하고 있는 1항의 특징 플러스 그 다음에 2항에서 밝히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더해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분석해 줄 건데 이 청구항이 대부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청구항 1항이죠. 얘 독립항을 기재하고 있고 우선 시작에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전제부. 필수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뭐라고 전제하는지를 볼 수 있겠죠. 내가 앞으로 소개할 내 기술의 특징이 어느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종래 어떤 기술의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인지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있어서 아니면 또는 오늘따라 생각이 예시가 잘 안 나오네요.
뭔가 아무튼 내가 속해 있는 기술 분야를 기재하고 전제하고 있다. 이게 전제부이고요. 종결부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제하고 있죠. 대부분 종결부는 전제했던 그 기술 분야의 장치 또는 물질, 이 기술의 특징을 갖는 최종 기술의 카테고리가 종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결부, 기술의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전제부와 종결부 사이에 기술적 특징은 본체부에 써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 있어서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양극 활물질, 내가 말하고 싶은 기술의 특징, 종결은 양극 활물질이다 라고 하면 양극 활물질이 갖는 각각의 특징들, 다른 회사, 다른 기술과는 다른 나의 특징들이 이 본체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발명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기재하고 있고 보호받으려고 했던 실질적인 구성 요소가 이 본체부에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본체부와 종결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연결부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연결부가 주로 이런 말들로 쓰여집니다. 몸으로 구성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뭐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뭐뭇을 구비한, 그 다음에 종결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본체부인지, 그래서 얘가 구체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끝맺음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보이는, 자주 쓰는 연결부의 용어를 알아두시면, 아, 본체부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까지가 본체부였구나. 기술적 특징, 이 안에서 도출하면 되는구나. 요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본체부는 필수겠죠. 그리고 이 본체부의 특징을 갖는 구체적인 기술의 카테고리, 종결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청구항의 구성을 염두에 두시고 분석하는 겁니다. 청구항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요. 청구항 1항을 그냥 한 번에 다 쓰지 않고요. 하나 구성들을 쪼개놨죠. A, B, C, D, E, F로. 이렇게 구성을 쪼개서요. 요게 선행기술조사로 나의 권리 범위, 권리 획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서다라고 하면 나의 기술적 특징과 매칭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만족하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기술적 특징들을 서로 쓰고 있다, 모두 동일하게 쓰고 있다 라고 하면 아, 이래서 내가 특허 등록 받는데 얘가 방해가 될 것 같아 핵심 특허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종합 의견에.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이 차이점을 부각해서 우리는 특허 등록받는데 어떤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의견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침해 이슈를 보기 위해서 분석한 거였다. 핵심 특허를 도출할 때는 침해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하신다면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술의 특징이 비교 대상이 될 거고요. 각각의 구성과 그 침해의 특징이 있는지 비교해 보신 다음에 결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해 실습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청구항 1항, 대표 청구항만 기재해놨는데요. 얘는 전제부 없이 그냥 바로 시작했죠? 내가 하고 싶은 구성들 쭉 나열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쵸? 본체부가 바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종결부. 종결부 끝에 맺음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가 본체부인지 헷갈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체부인지 헷갈리니까 연결되는 말 찾아봅니다. 몸으로 구성되는, 몸으로 구비되는. 아, 완충 패드까지가 실제로 권리 범위로 갖고 싶은 본체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본체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를 확인해 줍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는 이거 하나씩 채워줘야겠죠? 각각의 구성들 뭐가 될 건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구성, 누가 봐도 전기조립체. 두 번째 구성,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구성 뭐인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시죠? 채팅창만 안 쓰시는 거죠? 집중해서 보시느라고. 두 번째 구성,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1 파우치와 제2 파우치를 포함하는 이중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중 구조 특징이 하나의 구성이 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지층, 요거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겠죠. 제2 파우치의 수지층, 이 수지층이 투명 또는 반투명인 수지층. 수지층의 두께를 더 한정했죠. 제2 파우치의 수지층이 제1 파우치의 수지층보다 더 두꺼운 게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특징, 제1 파우치 전체를 감싸는 제2 수용부. 수용부를 갖는 거. 이 수용부를 실링하는 실링부. 이렇게 다 나누는 겁니다. 이 실링부와 제1 파우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패드가 구비되어 있는 완충 패드까지 들어가 있는 거.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의 구성으로 보고 각각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구항 1항을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로 구성을 나눴더니 A부터 H까지 하나의 구성들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다 나눈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누신 다음에는요, 이 구성 요소들 원하시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핵심 특허로 찾은 이유가 선행기술 조사였다.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였다. 내가 특허 등록 받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매칭해보는 거. 침해 이슈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품의 특징. 이거는 내가 발명 권리화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제품의 특징 가지고 각각의 구성 요소와 매칭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정보인지 일부 일치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지 완전히 다른 내용 또는 대응 요소가 없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비교 검토하는 대상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나면 당연히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정보 동그라미, 일부 일치하는 거 세모, 없는 거, 완전히 다른 거 X 표기가 될 거고 검토 의견에는 일치하는 내용은 무엇이었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특허로부터 어떤 내용들로 도출했는지 도출하신 결과까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에 구성 내용을 비교하고 검토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특허 등록과는 별개로 침해 이슈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금부터, 아니죠. 지금 55분이니까요.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등록 가능성,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신다면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검토 의견에. 여기까지가 정성 분석에서 요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예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고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추가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 있으시면요.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3시 5분에 다시 볼게요. 네, DM으로 핵심 특허 몇 건 정도 선정해야 되는지 이것도요, 문제에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잠시만요. 음,
문제 안에서 아예 기술 분류별로 또는 출원인별로 2건에서 3건의 핵심 특허를 도출하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는 특허들이 있거든, 그 번호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문제 안에 아주 특정한 조건과 핵심 특허의 건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주셔도 되고요. 핵심 특허는 사실 이거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 핵심 특허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주 깊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20건 이상 넘어가는 건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세히 보고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게, 네,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기술 분류별로 한 2~3건 선택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한 10건, 2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 특허라고 하고 정성 분석에 지금 한 가지 기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백 기술을 파악해라. 개발 방안을 제시해라. 이게 동시에 다 나왔다라고 하면요. 핵심 특허를 선정하는 기준도 2개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분류별로 몇 건씩 몇 건씩 한다 하면 그때는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게 미니멈 몇 건을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판단하셨을 때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필수 플러스 알파. 근데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저는 20건 이내면 적정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술 흐름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이니까 혹시 기술 흐름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 쉬시는 시간 그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다시 기술 흐름도. 음, 기술 흐름도의 핵심은 시계열적으로 특허들을 펼쳐놓았다 될 텐데요. 그 기준이 펼쳐놓고 하나의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출원인별로 묶어놨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 트리별로 묶었던 기술 분야별로 묶는다거나 뒤쪽에서 소개해드렸던 인용 피인용 관계 흐름을 가지고 흐름도를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분석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용 피인용 관계는 정해져 있죠. 요거 하나의 특허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뽑으신 핵심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핵심 특허의 인용 피인용 정보들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시면 요 그래프 되는 거고 출원인과 기술 분야별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A, B, C 내가 중분류로 나누었던 A, B, C 기술을 색깔을 달리하고 연도별로 어떤 출원들이 출원되었는지를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1985년도에 출원된 특허, 여기만 A 기술 분야만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된 연구는 A 기술 분야,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제일 최근은 C 기술 분야로 이렇게 기술의 흐름,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비기술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다가 한동안 연구개발이 끊기고 최근에 다시 연구개발이 시작됐죠. 이렇게 언제 시작되고 중간에 어떤 공백이 왜 생겼는지 C 기술로 대체됐다든지 A 기술로 대체돼서 여기서는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흐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기술 분야별로 또는 요거 출원인과 함께 묶어서도 되겠죠. 분류별로 한 명의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인용관계. 이 특허를 누가 인용했고 이 특허는 뒤에 피인용의 특허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출원인별로 어떤 기술을 언제 출원하고 어떤 기술 분류별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출원인 중에서도 누가 이 연구개발
이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최근에는 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요런 정보들을 출원인별로 보여주는 것도